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꿀팁과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0가지를 선정한 기준은 살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불편함이 가장 큰 순서로 선정했으며 집주인도 세입자도 부동산에서조차도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수입니다. 누수는 천장에 물이 샌 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천장에 물이 샌 자국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도 물이 새는지, 그리고 공사를 했는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공사를 안 했는데 한두 방울씩 새다가 지금은 괜찮아요. 지난 여름에는 샜는데 이번에는 안 샜어요. 이렇게 말하는 집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그 조건을 꼭 넣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지 마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여도 속을 들춰봤을 때는 곰팡이가 가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지의 모서리 부분, 그리고 벽지와 장판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창문 틀 주변이 곰팡이가 잘 생기는 위치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에 폼블럭 벽지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외풍이 불어서 춥다거나 아니면 결로가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혹시 결로가 생겨서 세입자가 폼블럭 벽지를 붙여놨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단열 공사, 결로 공사와 함께 도배를 새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벽지 틈 사이를 보세요. 벽지 틈 사이가 좀 떠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이로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수압. 요즘에는 수압이 약한 집이 거의 없는데요. 간혹 오래된 건물의 고층일 경우에는 수압이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머리에 샴푸 거품을 잔뜩 해놨는데 물은 쫄쫄쫄 나오고 정말 답답하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순간인데요. 수압을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세면대, 샤워기, 그리고 싱크대 물을 동시에 틀어놓고 변기 물까지 내려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퍼펙트입니다. 그리고 수압이 약할 경우에는 고층까지 수돗물이 강하게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펌프가 있는데요. 그런 펌프를 설치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배수입니다. 샤워만 했을 뿐인데 바닥에 물이 차가지고 머리카락 둥둥 그리고 비누 거품 둥둥 떠다녀서 샤워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을 배수구망에 버렸어요. 그런데 물을 틀자마자 음식까지 같이 싱크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를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배수를 체크하는 방법은 세면대에 물 내려가는 구멍을 막아놓고 물을 절반 이상 받아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시에 샤워기를 통해서 바닥에 물을 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아놓은 구멍을 열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열과 외풍을 체크하는 방법은 창문이 이중창으로 하이셔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요. 옛날 나무 창문일 경우에는 찬바람을 막아주지 못해 집이 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손을 대봤을 때 너무 벽이 차갑거나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집은 외풍이 있는 집이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관과 거실 사이에 중문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보일러와 온수입니다. 보일러의 수명은 보통 10년 정도인데요. 설치 연도를 확인해보고 10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수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보일러에서 온수로 바꿔놓고 30초에서 1분 이내에 온수가 나오는지를 체크해보는 건데요. 공실이어서 가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온수를 체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온수가 나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온수 공급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에 넣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채광입니다. 햇볕이 잘 들어와야지 세균 번식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채광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채광은 해가 제일 잘 들어오는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그 사이에 집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북향은 그럼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께는 남향이어서 이 집은 너무 해가 잘 들어서 낮에도 불을 안 켜고 생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밤에 일을 해서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그런 집은 별로여서 저는 북향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각자의 취향, 성향,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8번째, 소음입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불만 호소가 없었다면 중개사분들도 직접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외부와의 소음, 그리고 옆집과의 소음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벽을 두들겨 보는 겁니다. 두들겼을 때 텅텅 빈 울림이 있다면 가벽이라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만 음악을 크게 틀 경우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을 두들겼을 때 딱딱하고 아프다 이랬을 때는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방음이 잘 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외부의 소음이 얼마나 차단이 되는지도 테스트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외풍에서 말씀드린 중문이 있다면 밖의 소음이 차단되는 거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9번째, 창문입니다. 이중창인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중창은 소음도 막아주고 외풍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방범창이 있는지 그리고 방충망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방범창은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저층일 경우에는 방범창이 없을 경우 주인에게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고, 방충망의 경우에는 있어도 방충망이 너덜너덜하거나 뜯겨 있거나 아니면 구멍이 나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주인에게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방과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방은 음식 냄새를 빼내줘야 되고 또 화장실은 하수구 냄새와 습기를 빼내줘야 하기 때문에 창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광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채광이 아무리 좋은 남향, 남서향이라고 해도 앞에 바로 건물이 막혀 있다면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집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약 시 특약사항이나 권리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대출 등등 다양한 부동산 상식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